오늘은 외교와 안전, 돈 문제까지 이어지는 소식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기준으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사회 뉴스 5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균형적 경제 성장, 안전한 인공지능 도입,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같은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공식 만찬 자리와 여러 접촉 계기에서 한미동맹,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동 사태가 원유 수급과 물가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 간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협력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외교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름값과 물가, 한반도 안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출은 도심의 고인물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빨간 진모기에서 확인됐습니다. 일본 뇌염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경련,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환자 79명 가운데 65.9%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논이나 축사 근처에 거주하거나 위험지역 활동이 예정된 성인은 접종 필요성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 고인물을 줄이고 야외 활동 때 긴 옷과 기피제를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다른 곳에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과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연체 채권이 여러 업체로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예상보다 강한 추심을 겪거나 추심 주체가 계속 바뀌는 문제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최초로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연체가 있는 분들은 추심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 제한 요청이나 채무 조정 제도처럼 본인에게 있는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지급 한도가 30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큰 담합이나 부당지원 사건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부당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에서는 거래 내역뿐 아니라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물가와 선택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안이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자율주행차가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보행자의 움직임과 이동 방향을 더 잘 예측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 활용 때 인식 정확도가 최대 17.6%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자율차 200대를 투입하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당장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 셔틀, 관광지 이동 서비스 같은 생활교통이 앞으로 어디까지 바뀔지 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오늘 정리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G7에서는 에너지와 한반도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라왔고 일본 뇌염 경보는 특히 고령층이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채권 매각과 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돈과 시장 질서에 관한 변화입니다. 자율주행은 교통 안전과 이동 편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데일리멍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